이번에 발표해 주실 분은요, 지난 17회 갈라쇼 때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이 태고의 세계로 빠지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전문가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개정 기반 체육 수업에 도전하기라는 주제로 세마중학교 체육교사 이진희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마중학교 체육교사 이진희입니다. 네, 여기 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네, 일단 앞에서 김민철 선생님이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수능 같은 걸 보다가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못 풀고 제가 포기하는 꿈을 꿨거든요. 내가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왔는데 앞에서 김민철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를 잘할 줄이야. 뒤에 너무 부담되고요. 저는 사실 되게 원론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체육교사이기 전에 교사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교사가 연구를 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체육 수업 과는 조금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뭐 교사의 전문성, 교사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가 19년도부터 이렇게 고민해왔던 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김민철 선생님이 에너지 있게 막 해주셨는데 저는 좀 조금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차분한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지개를 한번 좀 펴주시고요. 네, 고개도 한번 돌려주시고, 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네, 요거는 이제 저고요. 제가 밟아왔던 이력이죠. 이게 저에게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태권도 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태권도를 전공하고 도장을 오픈하려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을 받고 벽을 느끼고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임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강사 그리고 기간제 교사를 거쳐서 19년도에 세마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력들을 인정받아서 바로 1급 정교사 자격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그 총무를 맡아서 또 자격 연수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선배님들, 거기 강사님들이 선배님들이시니까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던 중에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교사와 스포츠 강사는 같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거든요. 왜 스포츠 강사하고 체육교사가 같지? 저의 이력을 보시면 스포츠 강사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같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죠? 저희는 법적인 근거부터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답으로 돌아온 건 우리는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다라고 저는 답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퀘스천이었습니다. 체육교사가 스포츠 강사하고 다른 점이 뭐지? 그리고 저의 수업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코칭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저의 생각은 교사는 티칭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코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교무기획부장을 하게 돼요. 네, 그게 사실은 이 연대기에 교사의 발달 단계에 참 획기적인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교무부장을 맡게 됐는데 그때 바로 코로나가 터집니다. 네, 코로나가 터진과 동시에 제가 교무부장 맡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을 배우고 새롭게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격 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확 됩니다. 사실은 여기 이 공간도 되게 폐쇄적이죠. 바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든 어떤 연수를 하든 어떤 수업을 하든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보장을 받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무너져 버렸죠. 온라인으로. 다른 학교 교사와 아니 우리 학교 교사와 넘어가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범위에서 임용 준비할 때 이제 원격 수업 이제 그 준비하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 뒤에 카메라맨 다 있어요. 다 있고 앞에서 강의만 잘 준비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절하면서 악조건 속에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학부모는 다르게 봐요. 왜 이렇게 질이 안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교사 없어지겠다. 사교육하고 공교육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공무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보장을 받는 것 뿐이지 이거 우리 되게 많이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체육 수업 나눔 연구회에 들어오게 돼요. 네. 뭐 여기에 또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나서 많은 기운 받고 또 연구를 하게 되고 이후에 교무장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업무가 이제 저희가 체육교사는 꼭 체육부장 아니면 학생부장에 이거 벽 깨트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교무장을 했는데 2년간 좀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그 퀘스천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을 구하고 싶어서 대학원으로 진학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기 있는 좋은 체육 수업 연구회에서 함께 연구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했던 것 그런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1급 정교사 때 생각했던 질문이 요거였어요. 교사 전문성은 뭐지? 그리고 나서 교무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겪다가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그러면서 교사 전문성에 대한 분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까 김민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과정에 대한 또 수업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한 학급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걸 택하게 되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이걸로 바뀝니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교사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사는 전문가인가요? 여야만 한다. 여야만 한다.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사는 전문가인가요? 네, 좋습니다. 교사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네. 전문가이지 않으면 저희는 기술자로 전락합니다. 아까 강론 체계에 대해서 막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줬는데 교육과정을 개발하시는 주도적인 사람들은 교수님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네, 교사들이 몇 번 참여하지만 대부분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총론과 강론에 다 집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분석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자율성을 100% 발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우리가 강사하고 스포츠 강사하고 교사하고 다른 점은 어디서 나올까? 교육과정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서경혜 교수가 쓴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책인데요.
교사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 학습 지향성을 갖게 됩니다. 교사학습 공동체가 생각하는 학습의 의미, 지향하는 학습의 모습에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교사의 학습은 자유로운 교류와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공동의 전문성을 형성 발전시킨다. 나아가 교사의 학습은 비판적 집단 탐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 저희가 모인 이 자리,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회, 그리고 선생님들 돌아가시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리고 지금 함께 오신 분들, 네, 저희는 전문가로서 집단으로서 교사학습 공동체입니다. 네, 함께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리고 19년부터 올해까지는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기도 하고 원격으로 수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줄넘기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좀 해보고 오프라인으로 와서 창작 보고서도 만들고 했던 수업. 그리고 또 2022년도에는 풀렸어요. 좀 코로나 풀리고 아이들이 왔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태권도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업 연구하고 발표하는 걸 좀 보게 됐는데 제가 그 처음에 들었던 생각 있잖아요. 우리는 코칭이 아니고 티칭을 하는 사람이다. 네. 근데 이제 태권도 수업 발표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수업을. 그런데 의미는 그거였어요. 줌으로 아이들이 품새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똑같이 태권도 사범과 다를 게 없이 하나, 둘, 셋, 준비, 바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사인데 왜 태권도 사범이랑 다를 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학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1시간씩 태권도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태권도를 품새만 있는 게 아니라 겨루기도 있고 격파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방면으로 좀 다뤄보자 라고 생각해서 뭐 풍선 발차기도 해보고 실제적 겨루기도 해보고 태권도 토론도 해보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토론 해보시나요? 네, 해보면 좋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자기 생각들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요거 하면서 교과 융합이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때 뭐 논술로 스포츠 퍼슨십, 스포츠맨십이죠. 그거를 가지고 논술을 할 때 성취 기준을 가져올 때 교과 융합을 하게 됩니다. 네, 성취 기준, 우리 성취 기준에는 그 논술로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의 법과 질서를 가져와서 성취 기준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너무 생각하기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움직여 보자. 체육교사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 보자 라는 생각에 태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들 다 같이 움직여서 태보 하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노래 한번 주실래요? 네, 원, 투, 원, 투. 자세 잡고, 잽, 펀치.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태보라는 종목이 오래됐어요. 조혜련 태보 아시죠? 근데 그 전에 벌써 미국에서 복싱 선수, 연예인 트레이더 하던 사람이 그냥 비트에 맞춰서 하기만 했던 그게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물론 조혜련이란 사람이 이제 커버를 하면서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게 90년대 초반에 확 확산이 돼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봅시다. 매일 우리는 교사라고 체육교사라고 하면서 맨날 하던 수업만 하고 있진 않나요? 새로운 거 도전해 보고 있으신가요?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계신데 그 선생님은 매해 새로운 종목을 도전하십니다. 존경스럽죠.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고인물이 돼서 썩게 돼요. 선생님들 여기 오신 이유도 새로움을 도전해 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태권도나 태부 같은 요런 새로운 종목들도 한번 배워보시고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음 수업이 아마 양궁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서 배움으로 끝나지 마시고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로서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이거는 저희 교육 법규에 따른 거예요. 네. 교육법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속적인 성찰을 토대로 교육을 연구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저희는 성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실행만 하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실행만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배운 거 아까 김민철 선생님이 있었던 환경하고 다른 환경에 가서 적용하시죠. 그럼 다시 재구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파이터가 되셔야 돼요. 바람의 교사. 네,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네, 도장 깨기 했잖아요. 그렇죠? 최배달. 네. 자, 전문가는 항상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네. 교사를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건 이 쉐인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쉐인 이전에 앞서서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쉐인이라는 사람 임용고사에도 출제가 됐어요. 행위 중 성찰과 행위 후 성찰로. 이 학자는 전문가의 위기라고 하면서 의사, 변호사, 교수 이 사람들 위기가 닥쳐온다. 이미 다 공개돼 있고 너희들 흔들려. 고정된 거 그것만 하면 너희들 그러면서 시작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반성적 신천인 관점에서 전문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을 생각했을 때 교사들은 그동안 습관에 의해서 사고 방식에 의해서 생겨온 암묵지가 있고 이 암묵지를 실제적으로 현장에 도입했을 때 잘 제대로 흘러가면 상관없지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네?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 내 스스로 성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연구해서 적용하고 재구성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실천적 지혜를 가진 우리 전문가로서 교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사는 전문가인가? 네,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배경이죠. 네, 선생님들 표정들이 살짝 이제 어두워지셔서 네,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럼 거꾸로 선생님들, 선생님 개인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전문가로서 교사인가? 그렇다면 이제 성찰해 보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교사인가? 이거 고민했을 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로서 그렇게 성찰하면서 해왔는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조금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서는 무엇일까? 아까 이야기한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전문가로서 교사에게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공식적인 문서는 국가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늘 요 갈라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교육과정 한번 펼쳐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 와서 사실 여기 와서 내가 당장 지금 교사학습 평가계획 세워야 되는데 소스 얻어가야지 하고 오셨다면 저희가 스포츠 코치하고 다른 게 뭘까요? 전략 가지러 가는 거하고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여기서 배운 거 그리고 돌아가서 국가교육과정 피시면서 재구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가입니다. 저는 조금 더 아까 이제 강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저는 좀 총론적인 측면에서 why, 왜 자꾸 왜 그렇게 변화됐는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신구 대비표인데 여기에 교육과정 개정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개정 방향이 이렇게 된다. 근데 미래 사회에 대해서 왜 벌써부터 걱정하나요? 미래 사회가 암울한가요? 긍정적인가요? 왜 미래 사회 불확실하다고 왜 개정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지속 발전 가능한 목표예요. 2012년도에 리우에서 국가적인 회의를 하고 2017년도인가 8년도에 이 지속 가능 발전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보면 뭐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기후 행동, 수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이런 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의 목표를 삼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의 계약으로서 이 보고서를 제시해요. 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육교사이기 전에 교사이다. 네. 저희는 신체 활동을 도구로 삼고 본질로 삼지만 결국에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체육의 이 한정적인 부분보다 좀 더 넓은 데를 보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OECD 국가경제협력기구 네, 여기에서 요 학습 나침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선 피사라는 시험을 가지고 국영수에 대한 평가를 보고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을 이야기해 주는 곳인데 여기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만 연구한 게 아니라 아까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7가지 역량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역량이 태도, 지식, 가치, 기술이 있고 이게 핵심 기초고 그리고 변혁적인 역량을 학생이 갖길 바래요. 미래 사회에 학습자, 살아갈 사람이 필요한 역량. 그리고 이 변혁적인 역량을 토대로 웰빙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향하게끔 합니다. 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학생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학생 주도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협력적 주도성, 교사, 학부모,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국가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주도성 이따 얘기 나오거든요. 이따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학습자 주도성만 강조하면 교육 공동체, 우리 학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소외될까요? 교사가 소외되죠. 그래서 교사가 소외되고 학습자만 중심이 되면 학습자들은 교사를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협력적인 주도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주도성은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교육과정 펼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정 중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역량 함양,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는 개발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의 구현. 이게 저희한테 피부로 막 와닿는 거죠. 학습자 맞춤형 교육. 그래서 AI 에듀테크 막 얘기 나오고 학습자 주도성 나오게 됩니다. 요게 교육과정 시안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프레임워크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학생 행위 주체성, 변혁적 역량 요거를 가져와요. 네. 그래서 아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총론에 추구하는 핵심 역량이 나온 거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교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체육과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 역량 함량 교과 교육과정 개발, 이거는 넘어가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명료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해. 교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 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대요. 근데 요거 가지고 가는 거죠. 요거 많이 보셨죠? 선도교원 하신 분들이고 요거 네. 그래. 역량을 구현해야 돼. 그러려면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돼. 깊이 있는 학습은 삶과 연계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교과 간 연계 통합을 해야 돼.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느냐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22 교과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이라는 보고서에 이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연구회에서 이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대해서 함께 선제적으로 연구하자고 제시해줘요. 저는 그 전까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연구회에서 이거를 알려줘서 이거를 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보면 이제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사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사실에서 지금 있는 팩트에서 소재를 가져오고 그에 따른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원리가 되면 그게 이론이 된다. 근데 이게 확장되고 변화해서 지식의 구조보다 그 지식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전략과 기능이 있고 그 전략과 기능 안에서 개념이 도출되고 일반화되고 원리 그리고 이론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현장 실천 전문가니까요.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의 구조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교과별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요. 제가 올해는 연구평가부장이거든요. 평가계획 틀, 교수학습 평가계획들 다 틀어진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 가장 핫한 게 이 탐구 저 부분이에요. 어떤 학교는 여기까지 뭐 이걸 모두 다 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이걸 빼고 하라기도 하고. 근데 보시면 과정기능, 기식진흥 태도 빼고 과정이란 말이 다 들어가요. 이거는 교육과정 개발할 때부터 다 전제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장한 교사이다. 네, 저희는 계속 만들어진 게 아니죠.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도전하고 성찰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그 책자에 보면 단원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근데 결국엔 다 끝까지 해보진 못해요.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했고 저 스스로 공부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든 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든,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인 거예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있죠.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 있죠. 그것과 관련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전체 체제인 거예요. 이미 선생님들 2015 때 역량 중심으로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개념 중심 교육과정은 뭘 좀 강조하냐면 탐구, 과정, 기능 이런 거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 하면 우리 임용 떠올리면 브루노. 지식의 구조. 탐구 중심 교수학습. 네.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셉, 매크로 개념이라 큰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 수업을 합니다. 다.
그러면 큰 개념을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다 나열을, 성취 기준이 아니라 여기는 그 단원 스트랜드를 막 만들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은 마이크로 개념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를 이렇게 모두를 위해 포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설계를 해보려고 했고요. 개념적 렌즈를 포용으로 잡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랜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좀 꼬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요 부분부터 단원학습으로부터 도출하기 기대하기는 일반화, 작성하기. 그 일반화 쪽으로 작성해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하고 합쳐서 하려니까. 근데 우리 교육과정 2015에 일반화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끌어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일반화에서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안내 질문, 탐구 질문, 우리가 교육과정 설계, 교사 교육과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빅 아이디어, 큰 이해, 2021 보시면, 네, 2021 보시면 거기에 핵심 아이디어가 있어요.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질문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요 질문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 사실적, 개념적, 논쟁적 요 질문 좀 만들게 됐고, 네. 그리고 요 스트랜드별 중요한 내용, 핵심 기능 요것들을 좀 만들어 보게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많이 꼬였어요, 사실은. 네. 좀 많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은 과정 전략 혹은 기능을 활용한 것 같이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으로 적용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이런 행위들을 전략과 기능이라는 행위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며 학생의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과정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과정, 전략, 기능들을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참여하고 그것을 탐색하도록 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개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첫 번째 지점은 총론하고 강론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라는 거예요. 총론 역량이 있고 강론 역량이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강론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총론이 연계되는 건가요? 이거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교사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한 설계 실행 평가까지 깊이 있는 학습하라는데 그 개념적인 렌즈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두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교사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면 주도성과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을 재구성하는 사람, 또 지속적인 행위 성찰의 순환과정을 통해 연구하는 사람, 끊임없이 교육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우리가 교사로서, 전문가로서 교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 스스로 좀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주도성, 마가렛 본이라는 학자가 쓴 내용이고요. 교실에서, 학급에서 학생 주도성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거트 비에스타라는 학자가 쓴 거고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왜 교육해야 되냐? 교육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주체화를 위해서, 학생의 주체화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스 반 매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가르침의 묘미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돌봄으로서 교육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요거 조금만 얘기해 드리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전문가신가요? 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 순간, 이거를 교육적인 순간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교사이다. 그래서 이 순간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교육적 사려 깊음으로 학생을 계속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다 만들고 제시했던, 교육부에서도 제시했던 자료들. 사례집 많습니다, 선생님. 배포 많이 돼요? 다 배포됐어요. 네. 요거 꼭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자료들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발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우리가 예전 배운 그대로를 오늘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강탈하는 것이다. 존 듀이가 한 이야기고요. 네, 선생님들, 우리 전문가로서 교사이자 전문가로서 오늘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또 돌아가셔서도 교육과정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